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재무멘토 재무금융 박사 김정란입니다. 우리가 재테크를 할 때요, 보통 채권하고 주식하고 부동산 원자재 위주로 많이 투자를 하는데요. 그 외에도 비트코인 등도 있기도 하지만 오늘은 이 네 가지 자산을 위주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채권하고 주식, 부동산 원자재는요, 이거를 중심으로 움직이는데요. 이게 뭐냐면 제가 그동안 여러 번 말씀드렸던 금리예요. 이 금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투자 대상은요, 채권하고 원자재 중에서 금이 있고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대상은요, 주식하고 부동산이 있어요. 아무래도 주식하고 부동산은 금리의 영향도 받기도 하지만 그 외에 더 많은 변수로 움직인답니다. 이렇게 금리의 영향은요, 우리가 어떤 자산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서 수익률이 움직이기도 하는데요. 또 이 대상의 자산을 어떻게 투자하냐에 따라서도 많이 영향을 받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자산을 직접 사기도 하고요. ETF를 통해서 1배짜리 사기도 하고 2배짜리, 3배짜리 사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선물 시장에 투자를 해서 10배, 100배에 투자를 하기도 한답니다. 이렇게 투자하는 대상의 자산이 매우 다양하고요. 투자하는 방법도 엄청 다양한데요. 제 채널에서는 투자할 때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최소화하고자 채권하고 금 투자 위주로 설명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채권하고 금에 투자할 때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변수가 바로 금리인데요. 채권을 위주로만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기준금리 5.5%만큼 수익을 내는 소파 상품도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기준금리가 1% 떨어질 때 수익이 최고 26%까지 나는 ETF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이쪽으로 갈수록요, 금리 0.1% 변화에 따라서 내가 가입한 상품의 수익률의 변화가 매우 크답니다. 그래서 이쪽에 투자하시는 분들일수록 매크로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매크로에 따라서 그날 수익률이 크게 요동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좀 변동성이 싫은 분들은 이제 이쪽에서 주로 투자를 할 텐데요. 이제 마음 편하게 투자하시는 만큼 기대 수익률은 높지는 않겠죠. 그래도 우리는 수익을 좀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조금 수익을 보고 싶은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면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의 영향을 조금 더 많이 받고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변수가 상대적으로 조금 적은 매크로 공부부터 시작을 하시면 채권 투자로도 높은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지난주와 지지난주 말에 있었던 채권 시장의 큰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정치 이슈하고요, 매크로 이슈가 충돌을 했는데요. 누가 승리를 했을까요? 그러면 구독, 좋아요부터 누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6월 말에 트럼프하고 바이든의 미국 대선 토론이 있었어요. 이 토론에서 바이든이 토론을 너무 못하면서 상대적으로 트럼프의 대선 당선 확률이 올라갔었죠. 이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트럼프가 대선에 당선될 것 같으니까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4.5% 가까이까지 올라갔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것 같은데 왜 채권 시장이 요동을 쳤던 걸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트럼프의 공약이 관세를 높이겠다는 건데요. 자, 이는 수입 물가 상승으로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이 유발될 수 있는 우려가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이민을 제한하는 정책을 강화한다고 했는데요. 자, 이는 노동시장의 인력 공급이 축소가 되면서 인건비가 올라가면서 또 물가가 오르는 현상이 유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법인세 등을 감세하겠다고 하는데 법인세를 감세하면 재정이 악화되면서 아무래도 미국에서 국채 발행을 많이 하겠죠. 자, 국채 공급이 많이 될 거니까 국채 가격이 하락하고 국채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돈을 푸는 정책은요,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거기서 거긴데요. 그 외의 정책이 두 대통령 후보가 확연히 다르다 보니까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금리가 올라갈 요인이 더 크다고 채권 시장에서는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후보의 토론이 있었던 그날 채권 금리가 크게 올랐던 거겠죠. 자, 그런데 그 뒤인 7월 5일에 실업률하고 고용지표하고 PMI 등 여러 지표가 발표가 됐거든요. 자, 실업률은 조금 높게 나왔고 고용 관련 지표는 예상치보다 조금 하락하면서 나오면서 이날 채권 금리가 이처럼 많이 하락을 했었답니다. 이처럼 정치 이슈하고 매크로 이슈가 붙었던 지난주였는데요. 자, 승리는 매크로 지표였죠. 매크로 지표로 인해서 채권 금리가 조금 더 하락했던 한 주였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연방준비제도법을 한번 보면요. 통화정책의 목적을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최대 고용이고요. 두 번째는 안정된 물가, 세 번째는 적절한 장기 이자율을 효과적으로 증진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 얘기를 할 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제일 중요한 것부터 얘기를 하는데, 이처럼 미국 연준에서도요, 고용을 제일 중요한 통화 정책의 목표로 삼고 있답니다. 이론적 바탕에는 물가와 실업률은 반대로 움직인다는 이러한 필립스 곡선이 있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1930년대에 경제 대공황이라는 정책적 실패를 미국에서 했었죠. 그게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유 때문에 미국 연준에서 고용을 통화 정책의 1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인플레이션의 3대 대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바로 CPI, PPI, PC인데요. 오늘은요, 이처럼 미국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고용의 3대 대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고용에 대한 이야기 끝까지 한번 들어 놓으시면요, 어디 가서 고용에 대한 이야기 나올 때 아는 척 조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현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고용보고서 중에서 전월 대비 비농업 부분 순고용 지수인데요. 미국 공공기관에서 발표되는 지표 중에서 가장 빨리 발표되는 전월 지표예요. 6월 데이터가 7월에 발표되어서 시장에서 부여하는 의미가 매우 큽니다. 특히 여기서 발표되는 실업률이 엄청 중요한데요. 지난주만 해도 실업률이 4.1%로 발표가 되면서 미국의 경기가 안 좋아질 거다라는 우려와 함께 경기가 안 좋아지면 기준금리를 내릴 수도 있겠네,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서 채권금리가 떨어졌던 거거든요. 또 지금은요, 임금 인상률이 떨어지는 것도 중요한데요. 임금 인상률이 떨어져야 물가도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노동 참여율이 높아야 노동 수요가 풍부해지면서 임금 인상률이 낮아지고요. 주당 노동 시간은 미국의 제조업 경기와도 민감한 관계가 있는데, 노동 시간이 늘어나면 경기가 좋아진다고 판단을 하고, 또 반대이면은 경기가 나빠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ADP는 미국의 급여를 관리해주는 민간 회사인데요. ADP 민간기업 순고용지수가 의미를 갖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노동통계국에서 발표하는 고용보고서보다 이틀 먼저 발표가 돼서 선행성을 가지고요. 두 번째는 설문조사 방식이 아니고 데이터를 그대로 가공해서 발표하기 때문에 신뢰도가 있어요. 다른 방식은요, 설문조사라는 방식인데, 우리도 설문조사하다 보면 귀찮아서 그냥 막 찍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그대로 가공해서 발표를 하면 이러한 오류들이 방지되는 면이 있습니다. 마지막 3대장은 노동통계국에서 발표하는 채용 공고 건수예요. 고용보고서가 금요일에 발표가 되고 채용 공고 건수가 화요일에 발표가 되니까 채용 공고 건수가 더 빠른 것이 아니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채용 공고 건수는 전전월 데이터를 발표를 해요. 예를 들어서 7월에 발표되는 자료는 6월이 아닌 5월 자료인 거죠. 즉 즉시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어쨌든 가장 빠르게 발표된다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연준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 중에 하나예요. 미국의 고용지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만 알고 계셔도 충분하고요. 전월치하고 예상치만 참고하셔도요, 투자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의 한번 추세를 보시면요, 미국 고용의 큰 그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고용보고서의 전월 대비 순고용지수를 보면요, 이처럼 2022년 이래로 꾸준하게 하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고용은 둔화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당분간 미국의 채권 금리가 혼조세를 좀 보일 것 같은데요. 지금 고용도 안 좋게 나오고 있고 물가도 잡히고 있어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릴 거라는 거에는 힘은 실리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적 이슈가 지금 계속 터지고 있고, 또 유가도 상대적으로 좀 높은 편이라서 아무래도 한두 달 정도는 금리가 많이 떨어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권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 두 가지 전략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채권이 약보합으로 움직인다면 이 약보합일 때도 수익이 나는 커버드 콜 상품은 여전히 계속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채권 금리가 4.2에서 4.4를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4.4를 넘어갈 때는 조금씩 추가 매입하는 것도 좋은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상 매크로를 중심으로 채권을 활용해서 월배당 상품에도 투자를 하고 또 금을 활용해서 선물 시장에도 투자를 하고 있는 김정란이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공유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